왜 당신의 그곳은 아내의 벌거벗은 몸 옆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가? 한때 쾌락의 원천이었던 가장 민감해야 할 그 부위가 왜 지금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가? 당신은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나이를 탓하지 마라. 스트레스를 핑계대지 마라.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바로 당신의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진짜 적이 있다. 당신의 검이 예전처럼 힘차게 일어서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원인을 아내의 냉담함, 삶의 피로, 혹은 남자는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는 자기기만 속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으는가?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입에 넣고 있는 그 음식들이 당신의 그곳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당신을 서서히 거세하며 정병-징빙 생산을 멈추게 하고 혈관을 쥐어짜 욕망의 흐름이 그곳에 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극이 와도 반응이 없는 것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 욕망을 전달해줄 생리적 통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종종 그 음식들을 남성성의 신비한 약이라고 착각하며 먹고 있다는 점이다. 기름진 고기 몇 점과 함께 마시는 독한 술 한 잔, 피곤할 때마다 찾는 초콜릿이나 달콤한 음료, 그리고 무심코 집어먹는 과자나 튀김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억누르고 발기를 방해하며 당신의 성적 자신감을 짓밟는 진짜 배신자, 진짜 범인이다. 생각해보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침대 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은 분명히 살아있다. 하지만 욕망이 아무리 불타올라도 엔진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연료 탱크에 모래를 붓고 있다면 아무리 최고급 슈퍼카라도 침대 위에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당신의 남성성은 당신이 먹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그곳은 흐물거릴 것이다. 전사의 음식을 먹으면 당신의 그곳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난 아직 괜찮은데, 하지만 그 괜찮다는 감각마저 점점 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내가 당신의 몸을 만져도 예전에 그 짜릿한 느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당신은 그녀보다 먼저 알고 있다. 이것은 단지 불완전한 하룻밤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성성 전체에 관한 문제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욕망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생리적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해서 그 음식들을 먹을 것인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식단에 관한 잔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욕망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생존 처방전이다. 관계가 의무가 되고 남편이 무력감에 쪼그라들고 아내의 꺼져가는 갈망의 눈빛 앞에서 등을 돌리는 당신. 그 악순환을 끊고 다시 불을 붙일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된다. 이 순간부터 똑똑히 들어라. 당신의 그곳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입에 넣고 있는 그것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로 시작하자. 먼 실험실이 아닌 화려한 서울의 심장부. 반짝이는 오피스 빌딩과 고급 레스토랑의 버섯처럼 솟아나는 강서구에서 벌어진 실화다. 우리의 주인공은 54세의 조인성이다. 그는 영화배우는 아니지만 그의 삶은 성공, 권력, 그리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자신감이라는 영화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중견가구 회사의 오너, 자신의 두 손과 예리한 두뇌로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었다. 그는 검고 윤이 나는 고급 세단을 가졌고 스위스 시계 컬렉션을 소유했으며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골프 약속으로 빽빽한 스케줄을 보냈다. 사무실에서 그는 선장이었고 젊은 여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동창회에서 그는 주목의 중심이었고 항상 어깨를 두드리며 어이? 조 사장, 아직도 쌩쌩하구만. 집에서 사모님이 꽉 잡고 살겠어 라는 찬사를 듣는 사람이었다. 조인성 씨는 그 이미지를 사랑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이미지는 침실에서도 완벽하게 투영되었다. 그는 열정적인 연인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지배자였다. 중년의 원숙한 아름다움을 여전히 간직한 그의 아내는 한때 그를 갈망했다. 그녀가 주도했고 그녀가 초대했으며 그는 항상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조용한 적이 그의 왕국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그가 볼 수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처음에는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적. 그 적은 회의실에서 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술상에서 왔다. 향기로운 배신자들의 침략 조인성 씨 같은 사업가의 삶은 술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주가 시냇물처럼 흐르고 기름진 안주가 쉴 새 없이 나오는 저녁들. 그에게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의 일부였고 관계를 쌓는 의식이었으며 자신의 아량과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식들을 사랑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며 고소한 기름을 내뿜는 삼겹살. 마늘과 고추를 곁들여 상추에 싼 그것. 쫄깃하고 매콤하게 볶아낸 곱창.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져 매콤달콤한 소스가 덮인 치킨. 그리고 물론 하얀 밥과 함께 노릇하게 구워낸 간편하지만 중독성 있는 스팸도 빼놓을 수 없었다. 매일 밤 경무에 시달린 후 그는 술상에 앉았고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가 들이켜는 소주 한 잔 한 잔은 단지 알코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며 그의 남성적인 몸을 서서히 더 연약한 버전으로 바꾸는 독이었다. 그가 입에 넣는 기름진 삼겹살 한 점은 단지 단백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혈관벽에 달라붙어 죽상경화반을 만들고 그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좁히는 LDL 콜레스테롤의 한 복용량이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열심히 일한 하루의 보상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적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남성성이 선천적인 것이며 안주 몇 접시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치명적으로 틀렸다. 침묵 속의 붕괴는 갑자기 오지 않았다. 그것은 암처럼 서서히 교묘하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단지 망설임이었다. 그의 그곳은 여전히 일어섰지만 약간의 불을 잃었다. 예전처럼 거의 아플 정도로 팽팽하게 단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어젯밤에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 후 그것은 가끔의 실패가 되었다. 사랑이 한창 무르익을 때 그것은 이해할 수 없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멈춰야 했고 어색함이 방 전체를 뒤덮었다. 그는 피로 스트레스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실패는 규칙이 되었다. 섹스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되었다. 매번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침실에 들어갔다. 그 두려움, 그 자체만으로도 욕망을 죽이는 독이었다. 그의 뇌는 원할 수 있었지만 두려움에 마비되고 술자리에 막혀버린 그의 몸은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는 친밀함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다가오면 자는 척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를 댔다. 한때 하빌과 쾌락의 성격이었던 침실은 이제 어색함이라는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이 왔다. 그의 아내는 아마도 그 냉담함에 너무 지쳐 대담하게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왔다. 유혹적인 미소와 바디워시, 향기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고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쾌락의 약속이었다. 조인성 씨의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의 일부는 욕망으로 절규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두려움에 마비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옛 시절의 힘을 소환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완전히 아무것도. 그의 그곳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배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완전히? 그는 아내가 가볍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꾸짖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잠옷을 입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나중에 고백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 한 장만 걸치고 침대에 앉는 그 모습이 두려웠어요. 난 이미 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자로서의 자격을. 각성과 혁명 무력감의 고통은 마침내 부끄러움을 넘어섰다. 몇 달 후 조인성 씨는 비뇨기과 문을 두드렸다. 그는 마치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어떤 불치병 선고를 들을까 두려워하며 들어갔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했다. 종양도, 미스터리한 질병도 없었다. 단지 끔찍한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이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 70대 초반 남성 수준. 정자수 정상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침. 중성지방 수치 위험 경계선을 넘어섬. 의사의 결론 이대로 가다간 발기 기능은 물론 심혈관 질환까지 위험합니다. 사장님은 지금 사장님 안주로 스스로를 죽이고 계신 겁니다. 의사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술이 그의 몸을 여성화시키고 있었다. 삼겹살과 튀김의 지방이 그의 혈관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스팸이나 마른 오징어 같은 무해해 보이는 안주들이 그의 전립선을 해치고 있었다. 조인성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남성성의 상징이 곱창 한 접시와 소주 몇 병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그 충격은 너무나도 강해서 그를 자만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다. 정말 어이없었다. 정말 한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 같은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술상 위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혁명이 일어났다. 식탁 위에서 맥주와 소주는 탄산수와 녹차로 대체되었다. 삼겹살 구이는 훈제 연어와 시금치 샐러드로, 튀김은 삶은 달걀과 신선한 과일로 바뀌었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깨끗한 재료와 자연적인 양념의 즐거움을 발견했다. 길 위에서 매일 예외 없이 그는 30분씩 빠르게 걸었다. 그는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그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TV를 보던 중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익숙한 떨림을 느꼈다. 일어섬 억지로 만든 발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갈망의 대상임을 보았다. 눈치 빠른 아내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다가와 속삭였다. 요즘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조인성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승리의 미소였다. 나 아직 살아있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 오랜만에 그는 다시 리드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낡은 잠옷을 벗어던지고 둘 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으로 그에게 응답했다. 그녀는 마치 신혼 첫날처럼 의무가 아닌 진정한 욕망으로 그의 품 안에서 숨을 헐떡였다. 나중에 그는 말했다. 남성성이라는 게 단순히 발기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가 아직 남자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 여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존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망치는 게 고작 술 한 잔, 기름진 음식 한 접시였다는 게 어이없더군요. 조인성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일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입에 넣는 것이 당신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경고이자 동시에 당신 또한 변화하고 부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약속이다. 한 남자의 진정한 회복은 약 한 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정,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서의 결정에서 시작된다.
만약 조인성의 이야기가 나쁜 습관으로 인한 파괴에 대한 경고였다면 61세 박서준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교묘한 비극, 즉 선의가 무지에 기반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이다. 그의 이야기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술상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도시 대전의 고급 레스토랑,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의 호화로운 식탁에서 펼쳐진다. 박서준 씨는 만족스러운 은퇴의 전형이었다. 대기업에 수십 년을 헌신한 후 그는 삶을 즐길 충분한 돈과 시간을 가졌다. 매일 아침 그는 공원을 산책했다. 점심에는 옛 친구들과 함께 예술 작품처럼 차려진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며 허브차 한 잔을 나누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평화와 건강의 완벽한 그림이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그는 종종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챙겨야지.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건강식을 자신의 새로운 종교로 삼았다. 잘못된 종교와 가짜신들 하지만 박서준 씨의 종교는 잘못된 교리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뜬소문, TV에서 주워들은 단편적인 정보의 신봉자였다. 제1의 신장어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전문가가 힘주어 선언했다. 남자에겐 장어만 한 게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어는 그의 음식 재단에서 최고신이 되었다. 일주일에 2~3번 그는 아내를 데리고 유명한 장어집으로 가 진한 달콤 짭짤한 소스가 덮인 기름진 장어덮밥을 즐겼다. 그는 장어 기름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남성성의 정수를 몸에 채우고 있다고 믿었다. 제2의 신 소갈비 박식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소갈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에 아주 좋아. 그 말은 신탁이 되었다. 동창회 점심마다 그는 최고급 한우 요리를 주문했다. 부드럽게 익혀 양념이 밴 갈비찜, 참기름과 계란 노른자로 버무린 신선한 육회. 그는 이런 호화로운 음식을 즐기며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그 식사를 좋아했다. 그녀는 그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챙길 줄 아는 세심한 남편이라고 칭찬했다. 그들은 호화로운 식탁에 마주 앉아 자신들의 건강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건배했다. 그 이면에서 재앙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겉보기에는 부와 건강의 식탁이었지만 박서준 씨의 몸속에서는 그것이 과잉의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침실의 침묵 왕이 즉위할 수 없을 때 문제는 가슴 통증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침실의 침묵 속에서 터져 나왔다. 어느 날 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그의 아내가 섬세한 암시로 손가락 끝으로 그의 팔을 가볍게 스쳤다. 익숙한 제스처, 말없는 초대였다. 과거에는 그런 터치 하나만으로도 그의 내면의 짐승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완전히 아무것도. 그는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응답하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무서울 정도로 침묵했다. 일시적인 거겠지. 그는 솟아오르는 공황을 애써 감추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상황은 반복되었다. 그리고 또 반복되었다. 발기는 더 어려워졌고 설사 발기가 되더라도 그것은 약하고 생명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더 기이하고 두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그는 흥분할 수 있었다. 그는 시작할 만큼 충분히 오래 발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는 아내를 절정으로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해방의 문턱 바로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그는 사정할 수 없었다. 오르가즘의 느낌은 있었지만 분출이 없었다. 출구 없는 고통스러운 축적, 사정불능증, 에노르가감미아. 처음에는 그도 몹시 당황했다. 왜 쌀 수가 없지 분명히 느낌은 있는데 그는 아마 나이 때문일 거야. 아마 최근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는 익숙한 변명으로 몇 주를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을 목격했다. 불완전한 사랑이 끝난 후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등을 돌렸고 그는 그녀의 목구멍에서 억눌린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실망의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 거절당한 느낌, 남편을 완전히 굴복시킬 만큼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한 여성의 흐느낌이었다. 그날 밤 박서준 씨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지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가슴 찢어지는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 아직 남자인가? 적나라한 진실지방 공장과 익어버린 고안? 마침내. 두려움이 부끄러움을 이겼다. 그는 자신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안고 비뇨기과를 찾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진실을 벗겨냈다. 그보다 젊은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의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선생님께서 자신의 몸을 지방 생산 공장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장어와 소갈비로부터의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심각한 대사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가리키며 계속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쁩니다. 복부 비만 때문에. 선생님의 고환주의 온도가 정상보다 1.5도나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자 및 호르몬 생산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겁니다. 선생님의 고환은 말 그대로 선생님 자신의 지방층에 의해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은 가혹했다. 테스토스테론과 정자를 생산하는 공장인 고환은 최적의 기능을 위해 천보다 약 1~2도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몸 밖에 매달려 있는 이유다. 하지만 박서준 씨의 두꺼운 복부 지방층은 단열 담요처럼 작용하여 열을 가두고 정자 생산 세포에게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는 고환 기능 저하, 테스토스테론 생산 중단, 그리고 사정에 필요한 수축 근육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서준 씨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더듬거렸다. 장어, 한우, 전복, 그게 다 보약인 줄 알았죠?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보양이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몸은 그렇게 많은 장어 기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균형이 필요하죠. 선생님은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것들이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탁으로부터의 구원 두부와 브로콜리에 혁명하지만 박서준 씨는 쉽게 포기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그는 전쟁을 시작했다.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뿌리 깊은 습관과의 전쟁, 의사와 영양사의 지도 아래 그는 자신의 식탁 위에서 혁명을 시작했다. 가짜 신들과의 작별 장어덮밥은 녹색 채소를 곁들인 두부 샐러드로 대체되었다. 갈비찜은 귀리밥과 담백한 된장국으로 바뀌었다. 진정한 영웅들의 환영, 브로콜리 호르몬 조절을 돕는 비타민 B군 풍부, 호박씨 고환 건강과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지극히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 콩류대두, 렌틸콩 혈액 순환 개선을 돕는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풍부, 마늘과 양파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알리신 함유. 그는 또한 밖에서의 호화로운 점심을 포기했다. 대신 그와 아내는 함께 요리를 시작하며 소박하지만 영양가 높은 식사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예외 없이 그들은 함께 40분씩 빠르게 걸었다. 6개월 후 박서준 씨는 병원에 다시 갔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정자 활동성 무려 18%까지 급증. 테스토스테론 수치 건강한 50대 초반 남성 수준으로 회복, 사정 기능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옴. 하지만 박서준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숫자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마디 말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완전하고 뜨거운 사랑이 끝난 후 그의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다시 멋있어졌어요. 그 어떤 약보다도 그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회복제였다. 그것은 단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그가 단지 침실에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확인이었다. 그날 밤 박서준 씨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백을 속삭였다. 당신 앞에서 내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야. 그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다. 선의를 동반하더라도 무지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남성성은 값비싼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절제, 그리고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부터 만들어진다. 이제 당신은 증거를 보았다. 당신은 발기부전의 벼랑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다. 단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왜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전을 해독할 것이다. 이것은 지루한 영양학 강의가 아니다. 이것은 전략 훈련 과정이다. 당신은 적을 식별하고 그들의 전술을 명확히 이해한 후 그들을 분쇄하고 당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동맹군을 모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한 입은 총알 한 발이다. 당신은 그것으로 자신의 발을 쏠 수도 있고 적을 섬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적군 일상 식사 속의 조용한 암살자들. 우리는 종종 적을 두려운 존재, 피해야 할 존재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적들은 종종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긴 하루 끝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의 모습으로 위장한다. 1. 술 달콤한 화학적 거세자, 가장 공개적인 적부터 시작하자. 바로 술이다. 우리 문화에서 술은 종종 남성성, 교제, 성공과 연결된다.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회식 자리에 소주 한 병, 계약을 축하하는 위스키 한 잔,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윤활유, 스트레스 해소제로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당신이 마시는 알코올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독약이라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 공장에 대한 공격, 당신의 간은 알코올을 대사하는 곳이지만 호르몬을 조절하는 곳이기도 하다. 당신이 과음하면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중요한 임무, 즉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제거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동시에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공장인 고환의 라이디 세포에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 그 결과는 재앙적인 이중 타격이다.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은 증가한다. 이 두 호르몬의 비율이 역전되는 것이다. 신체의 여성화, 당신의 몸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의 가슴은 처지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형 유방증 가이네코마티아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지방은 원치 않는 부위, 즉 배와 엉덩이에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성욕은 곤두박질치고 발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더 부드럽고 덜 남성적인 버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자 학살자 술은 당신의 호르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대량 정자 학살자다. 그것은 정자의 수를 줄이고 운동성을 약화시키며 형태를 기형으로 만든다. 사정시 전객의 양 또한 현저하게 줄어든다. 당신의 분출은 더 이상 화산처럼 강력하지 않고 새는 수도꼭지처럼 약하다. 당신이 잔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당신은 축하하기 위해 마시는가? 아니면 항복하기 위해 마시는가? 2.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발기부전의 진흙탕. 이제 당신이 종종 술과 함께 먹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름진 고기와 튀김,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바삭한 치킨, 기름진 소시지.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한다. 우리의 미각은 그것들을 갈망한다.
하지만 우리의 혈관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콜레스테롤 벽쌓기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당신의 몸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주요 원료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이 콜레스테롤 분자들은 당신의 혈관 내부의 죽상 경화반을 만드는 불량배들과 같다. 그것들은 혈관 내벽을 좁히고 혈관의 탄력을 잃게 만든다. 욕망의 흐름을 질식시키기 기억하라. 발기는 전적으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당신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콜레스테롤 벽으로 막혀 있을 때 피는 강력하게 쏟아져 들어올 수 없다. 당신의 뇌가 아무리 뜨거운 자극 신호를 보내도 그 메시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당신은 전화선이 끊긴 상태인 것이다. 당신이 먹는 치킨 한 조각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쾌락과 분리시키는 벽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벽돌이다. 3. 정제당 치명적인 달콤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교활한 적.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의 모든 것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설탕이다. 탄산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각종 소스, 심지어 저지방 요구르트와 같은 건강식품에도 인슐린 저항성 유발 당신이 너무 많은 설탕을 섭취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생산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무뎌지게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전조다. 산화질소 NO에 대한 공격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혈당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해를 입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적의 분자인 산화질소 NO 생산 능력을 저하시킨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확장이 없다. 확장이 없으면 발기도 없다. 호르몬 불균형 설탕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또한 당신의 전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당신이 마시는 콜라 한 캔, 당신이 먹는 케이크 한 조각은 단지 당신의 허리둘레만 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침대 위 당신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결정짓고 있다. 동맹군 왕좌를 되찾기 위한 정예부대 모집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모든 적에게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전사가 있다. 이제 당신의 동맹군을 모집할 시간이다. 1. 지방이 많은 생선 오메가3 혈관 청소 특수부대, 누가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임무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은 강력한 한겸증 물질이다. 그것들은 특수부대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혈관 깊숙이 잠수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막으며 완고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닦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것들은 또한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도록 돕는다. 전술 일주일에 최소 2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하라. 굽거나 찌거나 팬에 붙여라. 튀기지 마라. 당신이 먹는 연어 한 조각이 당신의 생명 파이프라인을 순찰하고 청소하는 정계 군인이라고 상상하라. 2.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건강한 지방, 윤활부대, 누가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씨드, 그리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임무. 이 단일불포화 및 다불포화 지방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HDL 콜레스테롤은 쓰레기 수거차처럼 작용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아간으로 가져가 처리한다. 올리브 오일은 또한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전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라. 간식으로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먹어라.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치아씨드나 아마씨 가루를 추가하라. 그들은 당신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유지보수 기술자들이다. 3. 녹색 채소와 베리류 항산화제와 질산염 방공 부대와 포병 부대, 누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석류, 블루베리, 딸기. 임무 방공 부대 베리류와 짙은 녹색 채소는 플라보노이드와 다른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다.
그것들은 방공 시스템처럼 작용하여 세포에 해를 입히는 불안정한 분자인 자유 라디칼이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기 전에 격추시킨다. 포병부대 질산염 시금치, 루꼴라. 그리고 특히 비트는 질산염이 매우 풍부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신의 몸은 질산염을 산화질소, NO로 전환시킨다. 그것들은 혈관에 수문을 폭파시켜 피가 강력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산화질소 포탄을 발사하는 중포병이다. 전술 아침에 시금치 스무디를 만들어라. 오트밀에 베리류를 추가하라. 매일 큰 샐러드 한 접시를 먹어라. 그리고 비트 주스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맛은 약간 흙 같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천국과도 같다. 4. 마늘, 양파, 그리고 고추 흐름 촉진제 특수작전부대 누가 마늘, 양파, 고추. 임무 마늘과 양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된 화합물인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다. 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전술 음식에 마늘과 양파를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음식에 열기를 더하고 당신의 밤에도 열기를 더하기 위해 고추를 약간 추가하라. 식탁으로부터의 약속보라. 변화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슈퍼마켓에서 당신의 부엌에서 내리는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초콜릿바 대신 사과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발기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당신이 튀긴 삼겹살 대신 구운 연어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지속력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당신이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당신은 생명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회복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수백여 개의 작은 선택들의 결과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속이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생동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 그리고 어느 날 밤 당신이 당신의 여인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일어섬.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약한 밝기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힘과 건강의 자리에서 오는 발기일 것이다. 그것은 단단할 것이다. 그것은 뜨거울 것이다. 그것은 왕의 귀환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전쟁은 종종 전장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식탁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술 한 잔, 기름진 고기 몇 점, 설탕 가득한 디저트, 당신은 그것이 단지 한 끼 식사, 일시적인 만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것들을 입에 넣을 때마다 당신은 단지 음식을 삼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성성, 그 자체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서서히 당신 안의 욕망, 자존심, 그리고 남자를 침묵 속에서 질식할 때까지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이 순간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은 파란 알약이나 허황된 약속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행동 하나, 단순한 결정 하나로 시작된다. 바로 당신의 포크를 바꾸는 것. 그 작은 행동은 지진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피를 다시 돌게 하고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다시 사랑을 나누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당신의 접시 위에 있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스위치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삶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오늘 저녁부터 바꿔라. 무관심에 선전포고를 하라. 당신 자신의 습관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라. 맑고 순수한 물 한 잔은 단지 당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화 과정을 시작하며 당신의 정맥에 투명한 힘을 보낼 것이다. 시금치와 마늘 샐러드 한 접시는 단지 건강한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뜨겁게 채워줄
자연적인 흥분제이며 기반을 다시 쌓는 벽돌이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밤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실망의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쾌락의 새로운 발견으로 당신의 손끝에, 당신의 눈빛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그녀를 만질 것이다.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그녀를 바라볼 것이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냥꾼의 갈망으로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남성성은 단지 그곳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전체의 울림이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이며 당신의 걸음걸이에 담긴 자신감이고 당신 눈빛의 날카로움이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욕망이 다시 떨리기 시작할 때 당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익숙한 일어섬을 느낄 때 그것은 오르가즘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당신의 여인,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단지 반응하는 몸을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생동감, 에너지,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의 귀환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당신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 때문에 심장은 거짓말을 못한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바꾸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 케이크 대신 사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쇠퇴의 길을 걷는 남자가 아니다. 당신은 부활의 길 위에 있는 남자다. 이 뜨겁고 강력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는 단지 정보를 나누는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뜨거워지도록 곁에서 속삭이는 동반자, 전우입니다. 우리는 단지 장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민감한 곳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작은 다리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다시 숨쉬고 당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기다리는 아이처럼 다시 밤을 기다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남자라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밤을 되찾으십시오.